안녕하세요, 윈두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월트 디즈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0년에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섹터가 세 가지가 있는데 디즈니는 그 중 하나인 콘텐츠 섹터에 포함됩니다. 디즈니를 장투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OTT 시장의 성장에 편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2019년 11월부터 디즈니 플러스를 런칭하며 OTT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북미 지역을 시작으로 현재는 유럽 일부 국가들과 인도, 오세아니아 국가들까지 런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의 주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015년 8월부터 무려 4년 가까이 박스권을 보이던 디즈니의 주가가 2019년 4월 달에 드디어 박스권을 탈출했습니다. 2019년 4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의 런칭 계획이 발표된 직후입니다.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시장에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죠. 넷플릭스의 성공을 필두로 해서 OTT는 소비자들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OTT 시장이 향후 몇 년 동안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잘 운영한다면 해당 사업 부문이 시장 성장률 가이던스에 맞춰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이 성장한다면 주가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겠죠. 성장 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실적입니다. 당초 작년 4월에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 런칭 계획을 발표했을 때 경영진은 2024년까지 글로벌 가입자 6천에서 9천만 명 확보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디즈니는 2020년 5월 현재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가 5,45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년 또는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가입자 수를 올해 안에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우세해졌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디즈니의 주가 153달러는 이런 기존의 가이던스를 반영한 주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셈을 다르게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가 예측보다 4배 정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에 디즈니의 주가는 이 성장세를 반영하여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인 예측을 위해서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런칭을 발표한 이후 그리고 런칭이 이루어지면서 디즈니 주가가 153달러, 시가총액으로는 약 276빌리언 달러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발표 전 시가총액은 약 215빌리언 달러였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가 약 60빌리언 달러가량 시가총액 상승 효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 4배가량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60빌리언 달러의 4배인 240빌리언 달러의 기업가치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시가총액이 약 455빌리언 달러, 주가로는 249달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편의상 셈을 간단히 했고 고려해야 할 변수들도 많습니다. 먼저 주가 반영분과 경영진의 가이던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가입자 수 폭증에는 코로나의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입자 증가세는 2020년 상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주가가 완전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디즈니랜드 개장 등 오프라인 사업 부문의 매출 회복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에 따른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 249달러라는 목표 주가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넷플릭스의 경우 가입자 100만 명당 약 1빌리언 달러의 시가총액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즈니의 가입자가 현재 약 4배 수준인 2억 4천만 명이 된다면 시가총액 증가분도 240빌리언 달러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콘텐츠 역량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 이유에는 콘텐츠에 대한 저의 주관적 선호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OTT 시장은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각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가장 큰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디즈니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순위를 살펴보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가 최상위를 차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한국 공중파나 종편 콘텐츠들이 최상위를 차지합니다. 현재 보시는 순위는 2020년 5월 26일의 순위이지만 다른 날에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상위권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넷플릭스 이외에 기성 제작자들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대안이 생긴다면 유저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다양한 장르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콘텐츠들의 평균적인 퀄리티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나 디즈니 훌루가 약진한다면 넷플릭스의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디즈니의 경우에는 넷플릭스보다 대체 불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월트 디즈니에게는 수십 년간 사랑을 받아온 디즈니와 픽사의 고유 컨텐츠가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그 세계관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킨 마블 코믹스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디즈니와 픽사의 애니메이션 수요가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성인층에서는 마블 콘텐츠에 대한 높은 수요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개봉 예정인 완다비전, 호크아이, 로키 등 MCU 세계관 드라마의 출시를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마블과 넷플릭스의 제휴가 종료된 이 시점에서 해당 콘텐츠들은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디즈니의 콘텐츠를 보고 싶은 소비자는 다른 선택지, 대체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와 크게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별개의 니즈를 창출하게 됩니다. 핸드폰 이동통신사처럼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있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넷플릭스 가입자들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디즈니 플러스에 추가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존이 가능한 관계이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에 넷플릭스를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공존이라기보다는 디즈니의 입장에서 넷플릭스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디즈니 플러스의 기대 성장률을 더 높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점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음식의 맛이듯이 OTT의 핵심은 콘텐츠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디즈니의 콘텐츠 경쟁력이 넷플릭스를 압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선호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디즈니와 마블 콘텐츠의 성적으로 추론을 해볼 때 넷플릭스가 콘텐츠 경쟁력 면에서는 디즈니를 이기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여가시간 증가로 인한 콘텐츠 수요 증가입니다. 여러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어서 출퇴근 시간에 자율주행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차에 앉아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지금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OTT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면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보내시게 되겠죠. 자연스레 콘텐츠 시장은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율주행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여가 시간의 증가가 콘텐츠 수요를 부른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노동시간 단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는 콘텐츠 수요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에 따라 성장한 콘텐츠 시장의 파이는 선두주자가 가장 많이 흡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ESPN 스포츠 중계 채널을 보유한 디즈니가 e스포츠 시장까지도 중계 시장을 키울 수도 있고요. 디즈니랜드를 증설하거나 오프라인 상품 판매를 더 증진시키는 등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다양한 콘텐츠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게임 등 신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블 히어로물을 소재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게임을 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단순하게 예측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일반인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이럴진데 똑똑한 디즈니 경영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즈니가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거침없이 투자금을 회수해야겠죠. 아주 만약에 디즈니가 노키아나 모토로라, 코닥처럼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는다면 지체 없이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콘텐츠 산업도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분명히 입을 것이라는 점이며 디즈니가 그 파이의 상당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디즈니에 투자를 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부분은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0년에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섹터,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